아마존이 대대적인 자체 AI 생태계 확대를 선포했습니다. 자사의 새로운 멀티모달 AI 모델을 전격 출시한 데 이어서 신형 자체 AI 칩까지 공개하면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 이르는 거대한 AI 제품군을 완성했는데요. 여기에 자사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베드록과 같은 AI 통합 솔루션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시장은 아마존의 이 같은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마존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새로운 발표가 쏟아진 아마존의 연례 최대 행사 리인벤트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So I'm excited to share and announce the launch of Amazon Nova, which are our new state-of-the-art foundation models that deliver frontier intelligence and industry-leading price performance. 노바는 아마존이 작년 첫 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타이탄을 출시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내놓은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최근 빅테크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타이탄2처럼 기존에 출시했던 시리즈에 숫자를 붙여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데 아마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인지 노바라는 아예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내놨습니다. 노바는 한국어를 포함한 200여 개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당분간은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AW의 AI 통합 솔루션 베드록에 탑재되는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베드록은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이 손쉽게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혹은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을 단일 API를 통해서 제공하는 AI 플랫폼입니다. 여기엔 이날 출시된 노바뿐만이 아니라 메타의 라마, 엔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여러 모델을 쓸 수 있는데요. 일반에 공개 안 돼도 경쟁 업체들과의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날 행사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죠. 아마존 웹서비스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고위급은 AWS CEO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날 노바의 사업 주체가 AWS보다 상위인 아마존닷컴이었던 만큼 노바의 출시 발표도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맡았습니다. 이날 제시 CEO는 각 모델의 구체적인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의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노바 시리즈는 총 6종류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는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는 경량형 모델입니다.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 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아마존이 처음으로 내놓은 영상 생성 AI 모델인 노바 릴입니다. 노바 릴은 자연어 명령어를 입력하면 6초에서 최대 2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인데요. 마케팅과 광고 목적의 영상을 생성하는 데 탁월하다는 게 아마존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워터마크와 컨텐츠 모더레이션 등 AI의 윤리를 강조한 이미지 생성 모델인 노바 캔버스도 공개됐습니다. 이날 제시 CEO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조 대부라는 맥가먼 AWS CEO의 소개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앤디 제시는 맥가먼이 처음 아마존에 입사했을 때 말하자면 사수격이었던 인물인데요. AWS의 창립 멤버로 AWS CEO까지 올랐는데 2021년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아마존의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시 CEO가 가장 강조한 것은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입니다. 제시 CEO는 타사 주요 모델들과 비교해서 노바는 약 75% 더 저렴하다면서 지연 시간 측면에서 가장 빠른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바의 이 같은 장점은 이용자들이 비용 절감 효과와 고속 처리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계획은 내년에 이 노바 시리즈를 AI 비서 형태로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에 대화형 AI 비서 모델인 노바 스피치 투 스피치를 공개하고 내년 중반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해도 어떤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는 노바 애니 투 애니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노바는 사실상 오픈AI의 챗GPT를 겨냥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밀착하고 있는 오픈AI와 달리
아마존은 엔스로픽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날 리인벤트 개막 전야 행사격인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 행사에서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엔스로픽과 트레이니엄2 수십만 장을 탑재한 초대형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레이니어는 말하자면 수십만 장의 AI 칩이 쌓인 슈퍼컴퓨터인데요. 이 자리에는 톰 브라운 엔스로픽 공동 창업자 겸 최고 컴퓨팅 책임자가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브라운 CCO는 이날 발표에서 트레이니엄2에서는 클로드 3.5 하이쿠 모델을 더욱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엔스로픽의 차세대 클로드 모델이 레이니어 프로젝트에서 훈련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날 노바라는 새로운 AI 모델로 오픈AI와 경쟁에서의 승부수를 던졌다면 신형 AI 칩 트레이니엄3로는 엔비디아의 정면 도전장을 냈습니다. AWS에 따르면 트레이니엄3는 연산 성능을 직전 모델인 트레이니엄2와 비교해서 40% 높였습니다. 이 AWS가 3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첫 번째 칩이기도 한데요. 작년 리인벤트 행사 때 트레이니엄2를 공개하고 올해 리인벤트 행사를 기점으로 트레이니엄2를 정식 출시했다는 점에서 트레이니엄3 역시 내년 12월 리인벤트 행사 기간에 맞춰서 정식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AMD 등에 밀려서 존재감은 없지만 아마존은 2018년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중앙 처리 장치 그래비톤을 시작으로 자체 AI 칩을 개발해 왔는데요. 목적은 비용 절감과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사의 비용도 절감하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자사 클라우드 사업부의 고객들도 자사 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마존의 목표입니다. 이날 맥가먼 CEO는 오늘날 GPU 시장에서의 선택권은 엔비디아 오직 하나뿐이라면서 우리는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쏟아지는 신제품 발표보다 시장이 주목했던 건 이날 기조연설에 등장한 깜짝 손님이었습니다. 바로 분우아 뒤팽 애플 머신러닝 및 AI 담당 수석 디렉터인데요. 이 뒤팽 수석 디렉터는 이날 애플은 우리 제품의 거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AWS 서비스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훈련하는 데 있어 트레이니엄2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마존의 칩을 사용해서 자체 AI를 훈련했다는 이런 깜짝 발표에 시장은 흥분했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3일부터 최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바, 트레이니엄2,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플과의 협력을 발표한 다음 날인 4일의 아마존 주가는 전일 대비 2.21%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6일에는 전일 대비 9.05% 오른 227.0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의 티모시 호란 애널리스트는 AWS는 지난 21년간 AI 플랫폼 관점에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었다면서 이번에 크게 따라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스콧 데빗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이 자체 AI 칩 그래비톤, 트레이니엄, 인프렌시아 등을 통해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면서 아마존의 AI 시설은 월가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이 AWS 리인벤트라는 행사는 라스베가스 전역에서 펼쳐지는 아마존의 연례 최대 행사입니다. 저도 사실 그 정도로 큰 행사인지는 모르고 갔다가 정말로 취재하느라 큰 코 다쳤는데요. 첫날에만 대략적으로 5만 명 정도가 대면으로만 참석했습니다. 3일간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바, 트레이니엄3 같은 자사 신제품이 끊임없이 발표됐고 전 세계 수천 개의 AWS 고객사들이 참석해서 사방에서 각종 주제와 규모의 발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애플과의 협력이나 새로운 AI 모델에 집중됐지만 이 또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수많은 고객사들과 아마존의 또 지원을 받는 전 세계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록의 변화입니다. 이번에 아마존은 베드록의 영상 생성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중 하나인 루마 AI의 신형 모델 레이2와
또 코드 생성에 최적화된 풀사이드의 포인트나 말리부, 그리고 스태빌리티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3.5 라지 같은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이 베드록의 변화 중에서 또 가장 주목받은 거는 아마존 베드록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한 건데요. 말 그대로 이 마켓플레이스는 장터입니다. 기존의 AWS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AWS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AWS 마켓플레이스는 AI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좀 큰 개념의 장터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록 마켓플레이스는 정말로 AI에 특화된 장터입니다. 아마존은 여기에 자신들이 인증한 100여 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입점시켰는데 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사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 모델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업스테이지의 신형 모델인 솔라 프로, 그리고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NC소프트의 바르코 등 3개 업체의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AWS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사 상황에 맞는 AI 모델을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도록 해서 다른 클라우드로 못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사 클라우드를 하나의 커다란 AI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게 AWS의 목표인데요. 과연 아마존 이 클라우드 시장 넘어서 AI 시장에서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적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